여러분 명절이 끝나고 나서 며칠째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소화가 안 되는 경험 있으셨습니까? 그냥 나이 탓이려니 위가 약해져서 그렇겠거니 하고 넘어가신 적은 없습니까? 그런데 제가 진료실에서 본 가장 무서운 환자들은 바로 이런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뒤늦게 암으로 진단된 분들이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매년 약 1,000만 명이 암으로 사망합니다. 그 중에서도 위암과 대장암은 한국인에게 특히 흔한 암입니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한국 남성 암 발생 1위는 위암입니다. 여성 암 발생 상위 3위 안에 드는 것도 위암과 대장암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조기에는 별다른 통증이 없고 단지 소화불량으로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며칠 동안 계속되는 소화불량을 단순 위염으로만 치부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저는 30년간 환자들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통증이 아니라 무시된 작은 신호였습니다. 암은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다가와 몸의 작은 불편함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신호를 놓칩니다. 저는 수천 명의 위암 환자, 대장암 환자를 직접 진료했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단순 소화불량인 줄 알았어요. 속쓰림이 잠깐 있는 줄 알았어요. 이 말이 얼마나 자주 반복되는지 모릅니다. 실제 환자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기 상황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남성 환자였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 소화가 안 된다며 소화제를 먹고 버텼습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이 잦았지만 워낙 명절 음식이 기름지고 과식했으니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2달 뒤 검진에서 위암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미 주변 림프절로 번져 수술은 했지만 항암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내가 그때 바로 병원에 갔더라면 지금은 달라졌을까요? 또 다른 72세 여성 환자는 명절마다 갈비탕과 전을 드신 뒤 속쓰림이 오래갔습니다. 그냥 위염인 줄 알았죠. 딸이 억지로 병원에 모시고 와서 위내시경을 했는데 다행히도 초기 위암이 발견됐습니다. 내시경 절제술로 치료가 끝났습니다. 이분은 지금 건강하게 손주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같은 증상이라도 누군가는 인생이 바뀌고 누군가는 평생 후회하게 됩니다. 바로 이 차이가 오늘 말씀드릴 핵심입니다. 우리 몸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아봅시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을 수도관이 연결된 집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음식물이 들어오면 위와 장이라는 수도관을 지나면서 소화액과 섞이고 흡수됩니다. 그런데 이 관의 안쪽 벽에 염증이 반복되거나 오래된 음식 찌꺼기 같은 용종이 쌓이면 벽이 두꺼워지고 점점 좁아집니다. 결국 어느 날에는 그곳에 암세포라는 흉한 곰팡이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수도관 겉만 보면 멀쩡합니다. 물도 흘러갑니다. 그런데 속은 이미 막히고 썩어가고 있는 겁니다. 소화불량은 바로 그 신호입니다. 특히 명절 음식은 문제가 됩니다. 기름에 부친 전과 튀김은 위벽에 부담을 줍니다. 짠 갈비찜과 나물은 나트륨 과다로 위 점막을 자극합니다. 단 송편과 과일은 급격한 혈당 변화를 일으켜 소화기관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술은 더욱 치명적입니다. 알코올이 위 점막을 직접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런 증상을 명절 탓으로 돌립니다.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생각이 위험합니다. 암세포는 우리가 방심하는 사이에 조용히 자랍니다.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인 위암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남성 49명, 여성 20명입니다. 대장암은 남성 30명, 여성 19명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초기 증상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위암 환자 중 1기에서 발견되는 경우는 전체의 2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80%는 이미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됩니다. 대장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기 발견율이 30%를 넘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늦게 발견될까요? 바로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소화불량을 단순 위염으로 생각합니다. 변비나 설사를 일시적 현상으로 넘깁니다. 체중 감소를 다이어트 효과로 착각합니다. 그런데 암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정상 세포가 암세포로 바뀌는데 보통 10년에서 20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일단 암이 되면 진행 속도가 빨라집니다. 특히 진행성 위암은 몇 개월 만에 상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중요한 정보가 전해질 수 있도록 댓글로도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분명합니다. 약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고 검사를 제때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위암과 대장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90% 이상 완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3기, 4기로 발견되면 생존율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생활 속 실천이 필요합니다. 음식부터 바꿔봅시다. 명절 음식은 기름지고 짭니다. 기름에 부친 전, 튀김, 갈비찜, 잡채, 송편 이 모든 것이 위와 장을 무겁게 합니다. 하루 한 끼는 반드시 가볍게 드셔야 합니다.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드시고 소금은 절반으로 줄이십시오. 고기는 손바닥 크기를 넘지 않게 하십시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000mg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이는 소금 5g에 해당합니다. 찻숟가락 하나 정도입니다. 그런데 갈비찜 한 그릇에만 1500mg의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김치 2조각에 500mg입니다. 이미 하루 권장량에 근접합니다. 금연금주가 생명을 구합니다. 술과 흡연은 반드시 피하십시오. 알코올은 위 점막을 손상시키고 담배는 대장 용종을 암으로 바꾸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흡연자의 위암 발생 위험은 비흡연자보다 2배 높습니다. 대장암은 3배 높습니다. 특히 명절에 많이 마시는 소주는 알코올 농도가 높습니다. 도수 19도의 소주 한 병은 순수 알코올 75g에 해당합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위험 음주 기준인 하루 40g을 훨씬 초과합니다. 금주가 어렵다면 최소한 줄이십시오. 남성은 하루 2잔, 여성은 1잔 이하로 제한하십시오. 여기서 한 잔은 맥주 300ml, 소주 한 잔, 와인 150ml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이틀은 반드시 금주하십시오. 운동이 암을 막습니다. 걷기입니다. 하루 30분 이상 땀이 살짝 빼는 정도의 걷기는 장의 연동. 운동을 도와 대장암 위험을 20% 낮춥니다. 일주일에 150분 이상 중등도 운동을 하면 위암 위험도 30% 감소합니다. 걷기가 어려우면 계단 오르기도 좋습니다. 1일 2층 계단은 20분 걷기와 같은 효과입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십시오. 가까운 거리는 차 대신 걸어가십시오. 텔레비전 볼 때도 가끔 일어나서 제자리 걷기를 하십시오.
운동 강도는 본인이 숨이 약간 찰 정도면 적당합니다.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입니다. 너무 무리하면 오히려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진이 생명을 구합니다. 40세 이상은 2년에 한 번 위내시경을 받으십시오. 대장은 50세 이후 5년에 한 번 대장 내시경을 권합니다. 가족 중에 위암 대장암 환자가 있다면 더 자주 받으셔야 합니다. 위내시경이 두렵다고 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목에 관을 넣는 것이 불편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수면 내시경도 있고 코를 통해 하는 경비 내시경도 있습니다. 불편함은 10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10분이 평생 건강을 보장합니다. 대장 내시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날 장 청소하는 것이 힘들다고 합니다. 하지만 용종을 발견해서 바로 제거하면 대장암을 100%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용종은 대장암의 전 단계입니다. 미리 제거하면 암이 될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검진 비용이 부담된다면 국가검진을 이용하십시오. 위내시경은 40세 이상 경련으로 무료입니다. 대장 내시경은 50세 이상 10년마다 무료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니까 꼭 이용하십시오. 안전수칙도 있습니다. 반드시 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소화불량이 계속되는데 약국 소화제만 반복해서 드시는 겁니다. 소화제는 일시적 완화만 시킵니다.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계속 증상이 있다면 정확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 체중이 빠지는데도 단순 위험이겠지 하며 미루는 겁니다.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는 암의 중요한 신호입니다. 한 달에 3kg 이상 빠진다면 반드시 검사 받으십시오. 밤에 속쓰림이 심한데 술이나 탄산음료로 달래는 것도 금물입니다. 알코올과 탄산은 위산 분비를 더욱 늘려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자가진단도 위험합니다. 인터넷에서 증상을 찾아보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같은 증상이라도 원인은 수십 가지입니다. 정확한 진단은 의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민간요법에 의존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양배추즙이나 감자즙이 위에 좋다고 해서 치료 대신 먹는 경우입니다.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치료는 아닙니다. 암이 의심된다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꼭 지켜야 할 것은 있습니다. 이 주 이상 지속되는 소화불량은 무조건 검진입니다. 단순 위염이라도 만성이 되면 위험합니다. 만성 위염은 위암의 위험 요소입니다. 조기에 치료하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혈변이나 검은 변을 보면 즉시 응급실로 가십시오. 이는 위장관 출혈의 신호입니다. 위궤양이나 위암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미루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가족력도 중요합니다. 부모, 형제 중에 위암, 대장암 환자가 있다면 일반인보다 위험도가 2배에서 3배 높습니다. 더 일찍부터 더 자주 검진받아야 합니다. 가족력이 있다면 35세부터 위내시경을 받으십시오. 대장 내시경은 45세부터 시작하십시오. 여기에 시너지를 더하는 비법도 있습니다. 잠입니다. 밤 11시 이전에 주무시고 최소 7시간 주무셔야 합니다. 수면은 면역력을 살립니다. 수면 중에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손상된 세포를 복구합니다. 멜라토닌도 분비되어 암세포 증식을 억제합니다. 잠자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보지 마십시오.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침실은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십시오. 실온은 18도에서 22도가 적당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필수입니다.
분노와 걱정은 위산을 과도하게 분비시켜 위벽을 손상시킵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려 암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호흡을 고르게 하고 매일 감사일기를 적으십시오. 복식 호흡을 해보십시오. 코로 천천히 4초간 들이마시고 6초간 참았다가 입으로 8초간 내쉬십시오. 하루 10분만 해도 스트레스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또한 가족과 함께 식사하세요. 혼자 먹을 때보다 함께 먹을 때 천천히 씹게 되고 과식이 줄어듭니다. 대화하면서 먹으면 소화도 잘 됩니다. 가족 간의 유대도 깊어집니다. 이제 가족 대화 장면을 넣어 보겠습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이번 추석에 또 소화 안 된다고 했지. 남편이 답합니다. 명절 음식이라 괜찮아, 곧 나아지겠지. 아내가 다시 말합니다.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꼭 위내시경 받아요. 남편이 답합니다. 알았어, 당신 말 듣고 검진 받아볼게.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이번엔 제가 같이 모시고 갈게요. 이런 대화가 생명을 구합니다. 가족의 관심과 격려가 조기 발견으로 이어집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가족과 상의하십시오.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건강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물 마시기도 중요합니다. 하루 1.5리터 이상 충분히 드십시오. 물은 소화를 돕고 독소를 배출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면 장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찬물은 위 근육을 수축시켜 소화를 방해합니다. 식사 중에는 물을 많이 마시지 마십시오. 위액을 희석시켜 소화력이 떨어집니다. 식사 30분 전이나 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나 차보다는 물을 마시십시오. 카페인은 위산 분비를 늘려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하루 커피는 2잔 이하로 제한하십시오. 공복에는 마시지 마십시오. 식사 방법도 바꿔야 합니다. 천천히 씹어서 드십시오. 한 입에 30번 이상 씹는 것이 좋습니다. 침이 충분히 분비되어 소화가 잘 됩니다. 급하게 먹으면 큰 음식 덩어리가 위로 내려가서 부담을 줍니다. 식사 시간도 규칙적으로 하십시오.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하십시오. 불규칙한 식사는 위장 리듬을 깨뜨립니다. 과식은 절대 금물입니다. 배가 8부 찰 때까지만 드십시오. 명절에 맛있는 음식이 많다고 해서 욕심내지 마십시오. 소량씩 여러 번 나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야식도 피하십시오. 잠자기 3시간 전에는 음식을 먹지 마십시오. 위가 충분히 비어 있어야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야식은 위산 역류를 일으켜 식도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장 건강을 위해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십시오. 유산균이 장내 환경을 개선해 면역력을 높입니다. 요구르트나 김치 같은 발효식품을 드십시오. 단 김치는 염분이 많으니 적당히 드셔야 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선택할 때는 균 수와 종류를 확인하십시오. 하루 100억 마리 이상 다양한 균주가 들어있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 보관하고 유통기한을 지켜주십시오. 식이섬유도 충분히 섭취하십시오. 하루 20에서 25g이 권장량입니다. 현미, 기리 같은 통곡물과 채소, 과일을 드시면 됩니다.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건강을 돕습니다. 체중 관리도 중요합니다. 비만은 여러 암의 위험 요소입니다. 체질량 지수 25 이상이면 과체중, 30 이상이면 비만입니다.
정상 범위인 18.5에서 22.9를 유지하십시오. 갑작스런 체중 변화에 주의하십시오. 특별한 이유 없이 한 달에 체중의 5% 이상 감소한다면 병원에 가보십시오. 60kg인 사람이라면 3kg 이상 빠진 경우입니다. 복부 비만도 위험합니다. 허리 둘레가 남성은 90cm, 여성은 85cm를 넘으면 위험합니다. 줄자로 배꼽 위 1cm 지점을 재십시오. 복부 지방은 염증 물질을 분비해 암 위험을 높입니다. 증상별로 대응 방법을 알아두십시오. 속쓰림이 있으면 우선 금주금연하십시오. 맵고 기름진 음식을 피하십시오. 식후 바로 눕지 마시고 상체를 높여서 주무십시오. 2주 이상 지속되면 병원에 가십시오. 복부 팽만감이 있으면 가스를 유발하는 음식을 피하십시오. 콩류, 양배추, 브로콜리, 탄산음료 등입니다. 식사 후 가벼운 산책을 하십시오. 복부 마사지도 도움이 됩니다. 변비가 있으면 물과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십시오. 규칙적인 배변 습관을 만드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고 화장실에 가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일주일 이상 변비가 지속되면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설사가 계속되면 수분 보충을 충분히 하십시오. 기름진 음식과 유제품을 피하십시오. 바나나, 쌀, 토스트 같은 부드러운 음식을 드십시오. 3일 이상 지속되거나 혈변이 나오면 즉시 병원에 가십시오. 응급 상황을 알아두십시오. 심한 복통과 함께 구토가 계속되면 즉시 응급실로 가십시오. 장폐색이나 천공 같은 응급 상황일 수 있습니다. 갑자기 토혈을 하거나 검은 변을 본다면 위장관 출혈입니다. 지체하지 말고 119에 신고하십시오. 복통이 점점 심해지면서 열이 나고 오한이 든다면 복막염을 의심해야 합니다. 이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진통제로 버티지 마시고 즉시 병원으로 가십시오. 어지럽고 식은땀이 나면서 혈압이 떨어진다면 출혈로 인한 쇼크 상태일 수 있습니다. 환자를 눕히고 다리를 높여 주십시오. 구급차가 올 때까지 의식을 확인하고 말을 계속 걸어 주십시오.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마늘과 양파는 황화합물이 풍부해 위암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하루 마늘 한쪽, 양파 4분의 1개 정도 드시면 됩니다. 익혀서 드셔도 효과는 그대로입니다. 브로콜리와 양배추 같은 십자화가 채소도 좋습니다.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암세포 증식을 억제합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드시십시오. 살짝 데쳐서 드시면 영양소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토마토는 라이코펜이 풍부해 위암과 대장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익힌 토마토가 생토마토보다 흡수율이 높습니다. 토마토 소스나 토마토 주스로 드셔도 좋습니다. 녹차의 카테킨도 강력한 항산화 성분입니다. 하루 서너 잔 정도 마시면 암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너무 뜨겁게 마시면 식도에 해로우니 적당히 식혀서 드십시오. 베리류 과일들도 훌륭합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DNA 손상을 막고 암세포 성장을 억제합니다. 냉동 제품도 영양가는 비슷하니 부담 없이 드십시오. 견과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호두, 아몬드, 땅콩에는 비타민 E와 셀레늄이 들어있어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 한 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으니 주의하십시오. 스트레스가 암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 분비를 늘립니다.
이 호르몬이 오래 높게 유지되면 면역 기능이 떨어집니다. 암세포를 인식하고 제거하는 능력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또한 염증 반응을 증가시킵니다. 만성 염증은 정상 세포를 암세포로 바꾸는 환경을 만듭니다. 특히 위와 장은 스트레스에 민감한 장기입니다. 신경계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 감정 변화가 바로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명상이나 요가를 해보십시오. 하루 10분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세면서 잡념을 버리십시오. 취미 활동도 좋습니다. 그림 그리기, 음악 듣기, 독서 등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몰입하십시오. 이때 뇌에서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스트레스 호르몬을 중화시킵니다. 사회적 관계도 중요합니다. 가족, 친구와 대화를 나누십시오. 혼자 고민하지 말고 털어놓으십시오. 웃음도 최고의 스트레스 해소법입니다. 재미있는 영화나 개그 프로그램을 보십시오. 우울증과 암의 관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울증 환자는 암 발생률이 일반인보다 높습니다. 우울증이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우울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면 전문가 도움을 받으십시오. 무기력감, 불면증, 식욕, 감퇴가 계속된다면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조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긍정적 마음가짐도 중요합니다. 매일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 보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맛있는 식사를 했다, 날씨가 좋았다, 가족이 건강하다, 이런 것들입니다. 목표를 세우고 성취감을 느끼십시오. 큰 목표보다는 작고 실현 가능한 목표가 좋습니다. 오늘은 30분 걷기, 이번 주에 검진 예약하기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십시오. 환경 요인도 암 발생에 영향을 미칩니다. 대기 오염이 심한 날에는 외출을 자제하십시오.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면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실내에서는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집안 환경도 점검해 보십시오. 곰팡이가 있는 곳은 즉시 제거하십시오. 곰팡이에서 나오는 독소는 발암 물질입니다. 습도를 50에서 60%로 유지하면 곰팡이 번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용기 사용도 주의하십시오. 뜨거운 음식을 플라스틱에 담거나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환경 호르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유리나 도자기 용기를 사용하십시오. 세제나 화학 제품도 조심하십시오.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사용하고 장갑을 끼십시오. 천연 성분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력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유전적 소인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암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 습관으로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족력이 있다면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금연 금주는 물론이고 정기 검진도 더 자주 받아야 합니다. 유전자 검사를 받아보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30대부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부모가 50대에 암 진단을 받았다면 본인은 40대부터 검진을 시작하십시오. 가족 중 가장 어린 나이에 진단받은 사람보다 10년 일찍 시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제자매끼리 정보를 공유하십시오. 누군가 암 진단을 받았다면 다른 가족들도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말고 서로 도와주십시오. 여성분들은 추가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폐경 후에는 에스트로겐 수치가 떨어져 위 점막이 약해집니다. 더욱 조심해서 관리하셔야 합니다. 임신과 수유도 위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임신 중에는 호르몬 변화로 위산 분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입덧이 심하다면 소량씩 자주 드십시오. 수유 중에는 충분한 영양 섭취가 필요하지만 과식은 피하십시오. 갱년기 증상으로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위장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호르몬 요법을 받는다면 의사와 충분히 상의하십시오. 장기간 사용은 일부 암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 약물도 주의하십시오. 일부 골다공증 치료제는 위 자극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공복에 복용하고 충분한 물과 함께 드시십시오. 복용 후 30분간은 눕지 마십시오. 남성분들은 흡연과 음주율이 높아 위험합니다. 특히 회식 문화로 인한 폭음이 문제입니다. 술자리에서도 적당히 마시고 안주는 기름진 것보다 나물이나 두부 같은 담백한 것을 선택하십시오. 야식 습관도 고쳐야 합니다. 늦은 시간 치킨이나 라면을 먹는 것은 위에 큰 부담을 줍니다. 정 배가 고프다면 바나나나 우유 같은 가벼운 음식을 드십시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도 관리해야 합니다. 과로와 수면 부족은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야근이 많다면 틈틈이 휴식을 취하십시오. 점심시간에는 가벼운 산책을 하십시오. 운전시간이 긴 분들은 더욱 주의하십시오. 오래 앉아 있으면 소화 기능이 떨어집니다. 중간에 차를 세우고 스트레칭을 하십시오. 운전 중 간식은 피하고 물만 마시십시오. 이런 정보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구하는 정보를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계절마다 주의할 점도 다릅니다. 봄에는 미세먼지와 황사에 주의하십시오.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귀가 후에는 손발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봄나물 드실 때는 충분히 삶아서 드시고 야생 버섯은 피하십시오. 여름에는 식중독에 주의하십시오. 음식을 실온에 오래 두지 마시고 냉장 보관하십시오. 생선이나 육회 같은 날 음식은 신선한 것만 드십시오. 물도 끓여서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을에는 건조한 날씨로 수분 섭취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물을 많이 드십시오. 제철 과일인 사과와 배를 드시되 당분이 많으니 적당히 하십시오. 겨울에는 실내 활동이 많아져 운동 부족이 되기 쉽습니다. 실내에서라도 스트레칭이나 맨손 체조를 하십시오. 난방으로 인한 건조함도 주의하십시오.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 두십시오. 직업에 따른 위험 요인도 알아두십시오. 사무직은 오래 앉아 있어 소화 기능이 떨어집니다. 1시간마다 일어나서 목과 어깨를 돌려주십시오. 점심 후에는 10분 정도 산책하십시오. 운전기사나 택시기사는 불규칙한 식사와 스트레스가 문제입니다. 차 안에서 먹는 음식은 소화에 좋지 않으니 가능하면 밖으로 나와서 드십시오. 휴게소에서 쉴 때는 걸어 다니십시오. 요식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맵고 기름진 음식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작업 중에도 환기를 잘 시키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퇴근 후에는 담백한 음식으로 위를 달래주십시오. 의료진이나 간병인은 야간 근무로 인한 생체 리듬 장애가 문제입니다. 낮에 잘 때는 암막 커튼을 치고 소음을 차단하십시오. 교대 근무 전후에는 가벼운 음식만 드십시오. 나이대별로도 주의점이 다릅니다. 20대, 30대는 바쁜 생활로 인한 불규칙한 식사가 문제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식사는 거르지 마십시오.
편의점 음식보다는 집에서 도시락을 싸오는 것이 좋습니다. 40대는 중년의 시작으로 대사율이 떨어집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찌기 쉽습니다. 운동량을 늘리고 식사량은 조금 줄이십시오. 검진도 이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받으십시오. 50대는 갱년기와 함께 각종 질병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호르몬 변화로 인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기 검진을 철저히 받고 증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에 가십시오. 60대 이후는 소화 기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음식을 더욱 부드럽게 해서 드시고 한 번에 많이 먹지 마십시오. 약물 복용도 많아지는데 위장약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소화불량은 단순한 위험이 아니라 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조기검진은 생명을 구합니다. 생활습관은 약보다 강력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5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하나, 명절 음식은 절반만 드시기. 둘, 식후 30분 걷기. 셋, 하루 물 1.5리터. 넷, 2년에 한 번 위내시경. 다섯, 50세 이상은 5년에 한 번 대장 내시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이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소화불량을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작은 신호가 생명을 지킵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느꼈습니다. 조기 발견한 분들은 손주들과 웃으며 지내지만 늦게 발견한 분들은 병원 침대에서 후회합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젊을 때는 건강을 잃고 돈을 벌고 나이 들어서는 돈을 잃고 건강을 찾는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에 투자하십시오. 비싼 건강식품보다는 규칙적인 생활과 정기검진이 더 중요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 가십시오. 혼자 하기 어려운 일도 가족이 함께하면 쉬워집니다. 서로 격려하고 챙겨주십시오.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사회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암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의학 기술의 발전으로 치료 성적이 많이 향상됐습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치료하면 완치가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환자 본인의 의지와 가족의 사랑이 가장 큰 치료제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남았다면 가족과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더 많은 어르신께 경고와 희망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